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 개장한 미국 증시, 현재 나스닥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M7은 그래도 오늘 그나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우지수가 1%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어제 약세를 보였던 금융주가 오늘도 약한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각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시장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환님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조금 전 이 물가 지표가 나왔고 그 밖에도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디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의 가장 중요했던 스케줄은 바로 CPI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고요. 그거 제외하고서는 바로 원유 재고와 1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은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뷰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진행할지를 알려줄 수 있는 지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지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영국에서는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하면서 현재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잡혔다라는 지표가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미국의 CPI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PI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되면은 CPI가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이제 에너지와 음식을 포함하는 CPI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는 1년 기준으로는 2.5%, 한 달 기준으로는 0.2%가 나왔는데 1년 기준으로 본 게 2.6%였던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왔는데 특히 에너지와 에너지 서비스 쪽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연가스가 1.9%, 난방유가 1.9%, 가솔린이 0.6%, 전기까지 0.7%가 하락을 했고요. 또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는데요. 1년치는 예상치대로 나왔으나 한 달치가 0.3% 상승이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0.2%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추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에 있다는 지표가 나왔고요. 특히 중고차가 1%가량 하락해지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요. 주거비가 사실 0.5%가 나오고 운송비가 0.9%가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서비스 쪽 지표가 잡히지 않는 모습이 관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장은 조금 이번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예상보다는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결국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나온 미국의 물가 지표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FOMC 이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가 지표인 만큼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재 시장의 영향력은 그렇게 아주 충격을 주고 있진 않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또 오늘 빅 이벤트였습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 토론이 있었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처음으로 토론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을까요? 어제 기준으로 대선 토론이 카말라 해리스와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저는 이걸 라이브로 보면서 모든 부분들을 사실 통역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장의 평가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매체들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승리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블룸버그, 폭스뉴스, 마켓워치, CNBC 모든 것, 민주당 쪽 혹은 공화당 쪽의 매체 상관없이 카말라 해리스가 확실한 우위를 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여론과 베팅 시장은 카말라 해리스 쪽의 승리로 일제히 기울었습니다. 폴리마켓 같은 경우도 원래는 트럼프가 53%, 카말라 해리스가 47%였는데 이게 50대 50으로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predict.it.org라는 베팅 사이트 내에서도 카말라 해리스가 원래 지고 있었는데 6포인트에 대한 격차를 한 단숨에 벌리면서 사실상 카말라 해리스가 판정승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카말라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전략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카말라 해리스는 자신의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는 데 집중을 했고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쪽은 상대방을 비난을 하면서 자신이 원래 예전에 있었다면 내가 있었다면 일어날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집중하면서 좀 생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원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카말라 해리스 쪽에서도 비난을 통해서 트럼프를 지적을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부분은 아무래도 앵커 쪽들이 조금 더
이번에 얘기를 할 때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이번에 트럼프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때 팩트 체크가 안 된 발언을 했을 때 그거를 지적해주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카말라 해리스 쪽에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갔다라는 반응도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이후로 추가적인 대선 토론이 나올지 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수도 있는 기회였는데 어쨌든 진행자들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거티브에 조금 집중하는 반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도 차별화를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은행주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JP 모건 예대 맞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은행주들 앞으로 조금 이렇게 주가에 타격을 입게 될까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저께 은행주들이 급락을 했고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JP 모건의 COO 최고 운영 책임자가 나와서 뉴욕 맨하탄에서 열린 바클레이 글로벌 금융 서비스 컨퍼런스에서 한 말 때문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내년 은행 비용과 순이자 이익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면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대출에 대한 증가세가 둔화한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연준의 피벗이 예상되어 있다 보니까 마진율이 줄어들 수 있는 추가적인 순이자 이익 축소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지금 당장 대출에 대한 증가세가 결국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동성이 지금 당장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대출 증가세가 나올 것도 아니고 또한 연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으로 진행된 8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자본금 요건을 종전 대비 9% 상향 조정하는 규제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삼박자가 합쳐져서 은행들의 전체적인 수익들이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은행들 관련된 이자 수익들이 순이자 수익이 줄어들 거다라는 예측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해줬고 그로 인해서 현재 은행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JP모건이 약한 모습으로 시장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BMW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 시간에도 유사남님께서 폭스바겐 관련된 소식도 자세히 짚어주셨었는데 BMW도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근데 BMW 같은 경우는요, 올해 EBIT 세전 이익 마진율 전망치를 8에서 10%에서 6에서 7%로 약 2에서 3%가량 하향 조정을 했고요. 자기 자본 이익률을 15에서 20%에서 11에서 13%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BMW는 현재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통합 브레이크 시스템 관련한 납품 중단과 현재 리콜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차량 인도 중단, 보증 비용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서 현재 많은 양에 해당하는 자동차들에게 대한 리콜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 관련된 수요가 부진한 것도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BMW의 주가가 독일 증시 11%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BMW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